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종목 하나를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하루아침에 투자자들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아버린 임상단계 제약사 플러스 테라퓨틱스, 티커는 PSTV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떨지, 오늘 저와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거죠. 평소에는 사실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작은 바이오테크 주식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딱 하루 만에 40% 가까이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본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극적인 움직임 뒤에는 분명 무언가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을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플러스 39.4%, 이게 바로 단 하루 동안의 주가 상승률입니다. 우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이 숫자가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건 과연 뭘까요? 이게 그냥 하루짜리 해프닝으로 끝날 일인지, 아니면 이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되는 신호탄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고요. 자, 오늘 분석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PSTV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그 정체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왜 올랐는지, 즉 상승론의 근거를 살펴본 다음 반대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하락론의 근거도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PSTV는 어떤 기업일까요? 단순히 급등주라는 껍데기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이 회사의 진짜 본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플러스 테라퓨틱스, 1996년에 설립됐으니까 생각보다 역사가 꽤 있는 회사예요. 텍사스 휴스턴에 있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직원이 21명뿐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작고 집중된 조직이죠. 이 회사가 모든 걸 걸고 있는 분야가 바로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뇌와 척수에 생기는 암입니다. 특히 재발성 교모세포종이나 소아뇌종양처럼 정말 치료가 어렵고 까다로운 질병들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걸 뭘로 하느냐? 바로 표적 방사성 치료제라는 아주 첨단의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게 이 회사의 핵심 목표입니다. 자, 이 회사의 가치와 미래, 사실상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레이오비크라고 읽고요. 전문 용어로는 레늄 186 나노 리포섬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방사성 물질을 아주 작은 나노 입자에 캡슐처럼 싹 담아서 뇌종양 세포에 직접 배달하는 그런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오비크의 성공 여부가 곧 플러스 테라퓨틱스 투자의 성패를 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똑똑한 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쉽게 3단계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레이오비크는 팔에 맞는 혈관 주사가 아니에요.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뇌척수액이라는 공간에 직접 주사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주입된 나노 입자들이 뇌척수액을 타고 흘러다니다가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암세포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암세포에 딱 도착한 나노 입자들이 품고 있던 방사성 물질을 그 자리에서 터뜨려서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주변의 정상 뇌조직에는 피해를 거의 주지 않으면서요. 정말 기가 막힌 방식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 상승론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투자자들을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었고 주가를 하루 만에 40%나 끌어올렸을까요? 그 아주 긍정적인 신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 회사에 정말 좋은 소식들이 뭐랄까 연달아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8월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비용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렸고요. 곧이어서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상장 폐지될 뻔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면서 나스닥 상장 유지 조건을 다시 맞췄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텍사스주 정부 산하의 암 연구소로부터 또 연구 보조금을 따냈고요. 그리고 마침내 9월 25일 주가 폭등의 방아쇠를 당긴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요, 플러스 테라퓨틱스의 뇌척수액 암 진단 키트 CNSID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뉴스냐면요, 이 결정 하나로 무려 5,100만 명에 달하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가입자들이 이 진단 서비스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매출이 좀 늘겠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작은 회사의 기술력을 거대 보험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아주 상징작은 사건인 거죠. 시장이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상업화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X나 레딧 같은 소셜미디어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스텔라 뉴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경이로운 소식이다라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요.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엄청난 거래량을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수직으로 밀어 올린 거죠. 시장의 이 폭발적인 반응이 이 뉴스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대로 증명해준 셈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이야기만 했죠.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그림자, 즉 이 회사가 안고 있는 재무 리스크를 아주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불편한 숫자들을 봐야 합니다. 먼저 주당 순이익, EPS가 마이너스 1.39달러예요. 돈을 벌기는커녕 주식 한 주당 1.39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총 자산 수익률 ROA는 무려 마이너스 74%입니다. 이건 회사가 가진 자산을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그런데 반면에 주가 매출 비율 PS는 10.52로 꽤 높아요. 이건 현재 벌어들이는 매출에 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딱 모 아니면 도의 재무 상태인 거죠. 이 슬라이드가 이 회사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이 약 532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제품을 팔아서 번 돈이 아니라 정부나 기관에서 받은 연구 보조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본업인 신약 개발과 판매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돈을 까먹고 있는 지속적인 손실 구조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위험 요인들을 딱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는 지속적인 영업 손실. 둘째, 현재 가진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 이걸 캐시 런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이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신약 개발에 성공하던 추가 투자를 받던 어떻게든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셋째,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정부 보조금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모든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이 가진 숙명인데요. 아무리 중간 결과가 좋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결론입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종합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지켜봐야 할지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모든 것을 한 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플러스 테라퓨틱스를 둘러싼 이 핵심적인 대립 구도를 보세요. 한쪽에는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8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뇌종양 치료 시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혁신 기술이라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회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재무 상태와 똑딱거리는 현금 시한폭탄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죠. 결국 이 투자의 성패를 가릴 핵심 변수는 딱 하나로 좁혀집니다. 현재 진행 중인 리스펙트 임상시험의 최종 데이터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FDA로부터 최종 판매 허가를 받아낼 수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들의 혁신적인 기술력은 회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냉혹한 재무 현실을 이겨내고 마침내 빛을 볼 수 있을까요? 플러스 테라퓨틱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수많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라져가는 또 하나의 실패한 바이오테크로 남게 될까요? 그 답은 오직 앞으로 나올 임상 데이터와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